구매 대행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파이는 조금은 많이는 못 먹을지 몰라도 안정되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운이 좋게도 시작한 지 2주 만에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금은 순수익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은 고깃집을 창업을 하더라도 1, 2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원금을 해소하려면은 빨라도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소자본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로 말씀드리면은 개발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쇼핑몰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부천에 있는 창고로 불렀어요. 그래서 상하차를 시키더라고요. 이 쇼핑몰이 이렇게 잘 되나 싶어서 저도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시작한 지 2주 만에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금은 순수익 10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로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외 구매 대행은 무엇인가? 상품을 중간에서 대신 구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구매 대행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레드오션 많이 하는데 저는 레드오션의 시장이 오히려 검증된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이는 조금은 많이는 못 먹을지 몰라도 안정되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구매 대행 시장이 어떻냐? 표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2.9조 정도가 돼요. 매년 조 단위로 상승을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4.8조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늘었죠.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시장이니까 시작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첫 번째는 일단 재고가 없어요. 저희가 대신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리스크가 없고 많이들 무자본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구매를 해주고 마켓에서 선정산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의 제약을 많이 안 받는데 노트북 하나로 해외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튜브에 월 매출 몇천만 원, 몇 개월 만에 달성 이런 문구를 보고 전업으로 많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몇 개월 만에 몇천만 원 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 상품을 꾸준히 업로드하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부업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온라인 사업이 많이 확장됐거든요. 오프라인 사업은 고깃집을 창업을 하더라도 1, 2억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원금을 해소하려면은 빨라도 1,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소자본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탁 판매 많이 들어보셨죠? 위탁 판매는 상품군들이 한국 상품들밖에 없어서 진짜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업은 중국, 미국, 유럽 이런 상품들을 다양하게 소싱하실 수가 있어서 상품군들이 진짜 많아요. 상품군들이 많다는 거는 카테고리가 엄청 다양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고로 매출이 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위탁은 마진을 많이 남겨도 10%에서 15%예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업은 원하시는 만큼 남길 수 있어요.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남기거든요. 그럼 2배 정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저희 국내 마켓, 7대 마켓이 제일 유명한데 쿠팡,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마켓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켓들을 먼저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도매처인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요. 그리고 마켓에서 상품을 업로드를 해주시고 업로드를 했으면 주문이 들어오겠죠. 주문을 확인을 하시고 타오바오에서 소싱한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제품은 국내로 바로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라는 걸 거쳐야 돼요. 배송 대행지는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거든요. 여기서 물품이 파손이 됐는지 국내로 들어올 때 포장을 어떻게 하면은 파손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해주는 물류업체거든요. 그래서 중국 배송 대행지로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중국 현지에서 파손이 됐거나 반품을 할 시에는 반품이 가능해요. 근데 국내로 들어오면은 반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하고 한국 물류사 택배세, CJ 택배 이런 데 있죠. 이관이 돼서 고객의 집으로 배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품을 이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수기 등록을 설명해 드리면은 수기 등록은 장점은 상품을 한번 업로드 해놓으면 더 이상 번역하거나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번역하고 수정하고 디테일하게 잡기 때문에 상품이 많이 안 깔렸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 페이지가 몇백 개가 바로 수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업체의 물품을 브랜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왜 내 물품을 허락도 안 받고 파냐 신고를 거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
잘못 걸리면은 민사 형사로 가서 벌금 막 몇백만 원 내고 막 다 물려줘야 돼요. 대량 등록은 수정을 안 하고 상품수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반자동이에요. 반자동은 수기 등록이랑 대량 등록이랑 합친 거거든요. 클릭 하나로 상세 페이지랑 옵션명이랑 썸네일 이미지가 한 번에 다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상품명이랑 옵션명이랑 디테일하게 한 번에 잡아줘서 구매 전환율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시면은 반자동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자동은 대량 등록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지재권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상품명을 저희가 직접 보고 브랜드명이 있으면 지워주고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은 필수 준비 서류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정산을 받을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구매 대행 수집처에서 먼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구입하려면 카드가 필요하죠. 그런 신용카드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7대 마켓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오바오라고 저희가 소싱할 수집처거든요. 여기도 가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본인 집이거나 전세집이거나 사무실, 월세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고, 특히 월세나 전세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거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때는 이게 꿀팁이 있는데,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있어요. 그냥 주소만 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비상주 사무실이 코워크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1년에 월로 환산하면은 2만원 초반대면은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은 꼭 필수로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부24나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토스페이먼츠라는 곳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은 면허세가 발생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납부해 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 판매업을 다 발급받는 데까지는 평균 7일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마켓 정산을 받으시려면은 통장 사본이 필요하거든요. 통장 사본은 마켓 가입할 때마다 필수로 필요하니까 계좌번호가 나온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보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통장은 사업자 통장이랑 개인 통장을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켓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세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입출금 통장이나 개인 사용하는 금액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은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가능하면 안 쓰시는 통장으로 정산 계좌를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집처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하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꼭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때는 해외에서 구입 가능한 카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용카드를 발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체크카드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로 해서 현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라는 건데, 사업을 할 때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는 않지만 11번가 입점할 때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으신 것만 허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인터넷에서는 출력이 불가하고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수수료는 1,200원 들 거예요.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오픈 마켓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ESM은 G마켓 옵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11번가랑 인터파크 롯데요. 위메프도 있는데 위메프는 지금 해외 서비스를 종료해서 입점이 안 됩니다. 꼭 통신 판매업을 발급을 받으신 후에 마켓을 가입해 주셔야 돼요. 중국에서 최대 도매처가 타오바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타오바오는 쉽게 말하면은 저희 국내 쿠팡 같은 내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이 쿠팡처럼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꼭 타오바오를 활용해서 소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하셨으면은 가입한 곳에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